23년 전 아버지 김재철 회장이 한신증권을 낙찰받을 때 경쟁자보다 300만 원 더 써낸 것처럼 아들 김남구 부회장은 12억 원을 더 써내 승리했습니다. 300만 원 차이의 한신증권 낙찰, 12억 원 차이의 한국투자증권 인수, 국내 1호 초대형 IB, 국내 1호 발행어음, 이 회사는 언제나 한 끗 차를 만들어낼 때 가장 강했습니다. (1982년) 단돈 300만 원 차이로 낙찰된 작은 증권사, 2004년 12억 원 차이로 따낸 또 하나의 증권사, 그리고 2025년 자기 자본 10조 원을 넘어선 초대형 투자은행. 우연처럼 보이지만 한국투자증권의 역사는 한 끗 차를 놓치지 않은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수산업 기반의 작은 금융계열사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종합금융투자사로 그 중심에는 김남구 회장이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한국의 골드만삭스를 만들겠다. 월스트리트의 상징 골드만삭스. 그 이름을 아시아에서 제한하겠다는 도전. 과연 현실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한국투자증권의 반세기 성장 스토리와 그 뒤에 숨은 전략,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아카이브 읽어주는 기자, 더벨 SR본부 안정문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뿌리는 1968년에 세워진 한신증권입니다. 이 회사가 세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 1982년이었습니다. 정부가 한신증권 민영화 입찰을 추진했는데요. 여기에 동원산업과 태평양화학이 맞붙었습니다. 그 결과 동원산업이 낙찰받았습니다. 차이는 단 300만 원이었습니다. 71억 1200만 원 대 71억 900만 원. 이 아슬아슬한 차이로 동원산업이 증권업에 발을 들인 거죠. 재밌는 건 당시 김재철 동원 회장이 원양어선을 사기 위해 모아뒀던 돈으로 증권사를 샀다는 겁니다. 물고기 잡는 돈이 자본을 잡는 씨앗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이 작은 증권사는 이후 동원증권으로 이름을 바꾸고 1996년에는 런던과 뉴욕에 사무소를 열며 해외 시장으로의 첫걸음을 뗍니다. 1980, 90년대 동원증권은 그룹의 금융 전초기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무렵 등장한 인물이 바로 김남구 당시 사장입니다. 김재철 동원 회장의 장남인 그는 단순히 오너이사로 불리는 걸 거부하듯 직접 금융지주 체제를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2000년대 초반 그는 핵심 금융 계열을 묶어 동원금융지주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2003년 지주를 출범시킨 뒤 이듬해 2004년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받으며 동원그룹과 완전히 계열 분리를 마칩니다. 금융부문이 독립된 것이죠. 이때부터 한국투자금융그룹이라는 이름이 역사에 등장합니다. 2004년 정부는 부실투자 신탁회사를 시장에 내놨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한국투자증권이었는데요. 김남구 당시 부회장은 여기서 승부수를 던집니다. 인수가 5,412억 원, 경쟁자였던 칼라이리사는 5,400억 원보다 딱 12억 원 높았습니다. 23년 전 아버지 김재철 회장이 한신증권을 낙찰받을 때 경쟁자보다 300만 원 더 써낸 것처럼 아들 김남구 부회장은 12억 원을 더 써내 승리했습니다. 부자가 모두 한 끗 차의 승부사였던 겁니다. 2005년 6월 동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합병을 완료했습니다. 새로운 한국투자증권의 탄생이었습니다. 합병 이후 한국투자증권은 4명의 대표이사를 거칩니다. 각자의 시대에 각자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홍성일 전 사장입니다. 2000년부터 2007년까지 재임하며 합병 이전에 기틀을 닦은 인물입니다. 운용, 중개, IB의 삼위일체 모델을 도입했고 2003년 순영업수익 1000억 원 돌파를 이끌었습니다. 그의 임기는 두 증권사가 안정적으로 합쳐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유상호 전 사장, 지금의 부회장입니다. 무려 12년간 대표직을 수행했습니다. 2007년부터 2019년까지인데요. 자기 자본은 1조 7,900억 원에서 4조 원 이상으로 불린 장수 CEO입니다. 최고 인재, 최고 성과, 최고 대우라는 모토로 인재 경영을 정착시켰고 2017년 초대형 IB 지정과 2018년 발행어음 인가를 직접 지휘했습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KIS 베트남을 현지 상위 증권사로 키운 것도 그의 업적입니다. 2019년 한국금융지주 연결 순이익 1조 원 돌파. 그는 공을 인정받아 대표에서 물러나며 부회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세 번째는 정일문 전 사장. 역시 지금은 부회장입니다. IB 전문가 출신 CEO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재임했습니다. 2021년 순이익 1조 4,502억 원을 달성하며 연간 순이익 1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사모펀드 사태 당시 고객 전액 보상을 결정해 신뢰 회복의 전기를 마련한 것도 그였습니다.
미니스탁과 KIS 다이렉트 같은 디지털 서비스를 출시하며 플랫폼 기반도 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직인 김성환 사장입니다. 2024년 1월 취임 후 반년 만에 반기 순이익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2024년 연결 기준 영업이익 1조 2,837억 원, 순이익 1조 1,189억 원,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작년에는 2조 3천억 원을 돌파했죠. 그가 내세우는 비전이 바로 아시아의 골드만삭스입니다. 합병 이후 한국투자증권은 IB, 즉 투자은행 부문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삼습니다. 2006년 기업금융본부를 신설하며 기업 자금 조달, 인수금융, M&A, IPO, 구조화 금융으로 업무를 세분화했는데요. 당시 대부분의 국내 증권사들이 주식 중개에 치중할 때 한국투자증권은 M&A 자문팀과 프로젝트 파이낸싱 팀을 별도 조직으로 둔 겁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도 삼성중공업, LG 디스플레이 등 조단위 공모디를 성사시켰고 2014년 제일모직, 2016년 삼성바이오로직스 상관을 주관하며 메가딜 하우스라는 평가를 붙였습니다. 넷마블 IPO, 크래프톤 IPO, 그리고 2024년 HD현대 마린솔루션 상장까지 섹터를 가리지 않은 IB 역량이 이 시기 완성됩니다. 자산관리, WM 부문도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WM 부문 순영업수익은 2016년 2,800억 원에서 2023년 6,400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2017년 11월 한국투자증권은 역사적인 타이틀을 받습니다. 금융위원회로부터 국내 최초 초대형 IB로 지정된 겁니다. 자기자본 3조 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며 얻어낸 칭호였습니다. 이듬해 2018년 5월에는 발행어음 인가까지 획득합니다. 초대형 IB 중에서도 단기 자금 조달이 가능한 구조를 갖춘 유일한 증권사가 됐습니다. 한국투자 발행어음 1호는 6개월 만에 3조 원 이상 판매되며 국내 단기 금융시장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이 인가를 기점으로 IB 부문의 이익 기여율은 2018년 15%에서 2022년 28%로 껑충 뛰었습니다. 또한 한국투자증권은 2025년 11월 미래에셋증권과 함께 국내 증권사 중 최초로 IMA 사업자로 인가받았습니다. IMA는 자기 자본 8조 원 이상의 초대형 증권사에만 허용되는 비즈니스 모델로 기존 발행어음보다 한 단계 진화된 형태입니다. 특징으로는 원금 보장 약정이 있습니다. 증권사는 자체 신용으로 원금을 보장합니다. 발행어음은 자기 자본의 200% 이내로 제한되나 IMA는 발행어음과 합산해 자기 자본의 300%까지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그동안 발행어음 한도의 거의 96% 이상을 채우며 추가 성장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IMA 인가로 인해 자기 자본의 100%에 해당하는 추가 실탄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재 한국투자증권이 추구하는 방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글로벌 상품 소싱 플러스 국내 유통 2단 구조입니다. 칼라일 그룹과 전략적 제휴를 맺어 연간 40억 달러 규모의 해외 크레딧 상품 국내 독점 판매권을 확보했고 미국 종합금융사 스티펄 파이낸셜과는 인수금융, 사모대출 합작사를, 골드만삭스와는 글로벌 상품 공급 협약을, 영국 만그룹, JP 모건과도 전략적 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좋은 상품을 들여와 국내 WM 고객과 발행어음 투자자에게 연결하는 구조죠. 해외 수익 비중을 2030년까지 3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반세기를 돌아보면 하나의 패턴이 반복됩니다. 위기가 왔을 때 움츠러들지 않고 오히려 조직을 세분화하고 새 사업을 붙여 다음 단계를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300만 원 차이의 한싱증권 낙찰, 12억 원 차이의 한국투자증권 인수, 국내 1호 초대형 IB, 국내 1호 발행어음, 이 회사는 언제나 한 끗 차를 만들어낼 때 가장 강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한 끗 차는 무엇이 될까요? 아시아의 골드만삭스를 향한 한국투자증권의 여정, 저희 더벨이 계속 따라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